송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 일처리 경제과 지역발전 전략과 소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범준입니다. 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환기 문화유산 담당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 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 마케팅 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의 일상이 문화와 예술이 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 입장에서 실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주요 시책 보고 목록은 참고하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 등을 생략하고 문제점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대포 정수장 활용 문화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57억여 원을 투자하여 기존 정수장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소통 공간 및 편의 시설을 갖춘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진입로 확장과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 구상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세부 구상방안 연구 용역과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균특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모사업 신청 전에 기본 구상과 공모계획에 대해 정례위원회 시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예비문화도시 평가에서 부족했었던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도시에 대한 민간과의 협업과 소통,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토론 등 참여와 공유 과정을 중점을 두고 6월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관내 버스킹 공연장 12개소를 활용하여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 40여 차례에 불과했던 거리 공연이 지난해에는 120여 차례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화재단과 전문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금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매년 7억 5천만 원씩 5년간 37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문화도시 공론화위원회 활성화 등 문화도시 기반사업 정비와 시민협력형 문화사업 기획 및 공모 등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 확대, 공간 재생을 통한 문화 거점 공간 조성 활용 등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과 대면 혼합형 축제를 개최하여 9만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북 5도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실향민 생활문화 축제를 넘어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 이슈를
우리시와 강원도 정부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조와 당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 육성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비 1억 9천만 원은 확보되었고 도비 1억 원과 시비 3억 1천만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오미크론 확산 등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실향민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3월 정례위원회 시 보고드리고 성공적인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57회 설악문화제 행사입니다. 본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폭 축소하여 산신제 등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주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 정례위원회 시 별도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 육성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문화재층 공모 사업으로 올해는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속초 도문농요와 속초 사자놀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 상품으로 속초 사자놀이 보존회를 통해 추진합니다. 지난해 14회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문화재 현장 교육 및 학교 방문 교육으로 만지는 박물관을 통해 추진합니다. 지난해 130회에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사업은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통해 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속초 돈돌라리가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4개소, 강원도지정 3개소 등 8개 사업에 19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 4년 정비와 이용익기, 향성사지 3층 석탑 보존 처리,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 신흥사 법건당 리모델링, 김종우가옥 석주 정비, 매곡 오윤환 성생 생가 담장 보수를 실시하고 김근수 가옥 정례 실측은 재난 등을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전통문화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통한 향토문화를 진흥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학교 강좌 등 속초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7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미술관과 인증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실과 마케팅 등 공모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사업입니다. 연령별로 다양한 기획 공연을 제공하고 공모사업과 초청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 공연으로 7개 공연 4억 2천만 원을 투자, 뮤지컬, 콘서트 등 전국적 규모의 인지도가 있는 공연팀을 섭외하고 방방곡곡 공모사업으로 4개 공연 유치를 목표로 국공립 공연 1개, 민간 3개 공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청 공연은 시도예술단, 공연장 상주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관람객 안전과 쾌적한 공연 환경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진흥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간 대회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스포츠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과 직장체육 육성, 장애인 체육 육성 등에 28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대회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확대를 통해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체력 증진과 인성 함양 등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15개 행사를 유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개 행사를 개최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17개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초중등 축구 주말리그,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시니어 파크골프 대회, KBL 유소년 농구리그,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등 5개 행사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사 유치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가장 부족한 점은 체육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파크골프장과 척산생활체육관 개장, 축구장과 야구장, 인조잔디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도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화롱도 체험장 복구 마무리, 만리공원 반다비 체육관 착공, 족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추가로 구 설악 수련원 부지 체육시설과 전지훈련 특화시설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스포츠 마케팅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와 체육시설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 설악수련원 부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테니스장 12면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테니스장과 부지 기반 시설 정비에 대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균특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심의 후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작가 작품 인차 전시 사업입니다. 한국예총과 협업하여 지역작가의 우수작품을 인차 후에 복지시설 등에 전시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역작가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 지속과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구 설악 수련원 부지에 계획하였으나 테니스장 조성 실시 설계 과정에서 테니스장 12면 확보와 에어돔 동시 추진 시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 등 부지 협소와 국립공원 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상 축구장으로 계획된 부지로 변경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월 정례위원회 시 공모사업 참여 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 40억 원 등 8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만리공원 내 장애인 우선 이용,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 투자 심사가 진행 중이며 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금 공모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해고속도로 하단에 족구장 3면을 조성하고 노학보조구장 환경정비, 카누경기장 정비, 공설운동장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궁도장 노후시설 보강과 영남 화랑도 실외 체험장 보강, 척산생활체육관 ICT 융합 스포츠 시설과 영남 설화공원 농구장 정비 사업 등을 추가 공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연구협회 속초 지부 등 11개 단체 70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아트 플랫폼 개폐 등 14개 사업을 12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위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최종현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예. 짧게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나 좀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상당히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각 지자체마다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이라 하면 그 지역 여건, 환경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지만 그 마케팅이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그 우리 파크 골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은 화천 같은 경우가 빠른 전환을 통해서 그 대외 유치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파크 골프를 이렇게 보면 파크 골프는 수도권이나 인근 밀집 지역,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들이란 말이죠.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고 네. 결국에는 파크 골프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에 또 많은 그 경제적 유발 효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한 이제 파크 골프 인구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나가보면.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이제 그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완료가 됐죠. 이제 조경 시트 일부 조금만 남겨져 있고요. 지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네. 점검을 통해서 그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런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다 지금 네, 다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왕 하시는 거 과장님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전국 최고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참 속초는 파크 골프장이 참 조성이 잘 돼 있다, 속초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네. 한번 그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작년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과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업무 보고에 2021년도 사업 계획이 뭐가 있냐면은 문화도시 정체성 특화, 위상 정립. 두 번째로 각 사업 본격 진행, 효과 극대화. 세 번째로 주요 핵심 사업으로 아트 앤 스테이, 컬처로드 CMS 조성 및 운영, 터치 앤 매칭.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업무 보고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 현황을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주요 추진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2021년도에 이런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 주요 추진 상황, 그러니까 주요 추진 상황은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들을 기재했겠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한 연속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표현 자체가 뭐 이렇게 틀린 거지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세부 사업들을 네. 세부 사업들로 보면 한 4, 50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그걸 아마 특정 제목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많이 추진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느 카테고리로 세부 사업들을 해서 다시 이렇게 뭐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분리를 해 드리고요. 세부 내역 추진하는 내역들은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올해 이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이제 사업 내용들이 문화도시 시민 참여 확대, 각 사업 체계 안정화, 그다음에 핵심 주요 사업으로 속초 만개, 감성 채집, 도시 편집도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네. 내년도 업무 보고 때도 추진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서 네. 이런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네. 해마다 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가 이 5년차 계획 사업들은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도 이제 그 계획을 추진 이제 5년간의 총괄 계획을 이제 받아서 승인을 받았지만 예. 이제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이 이제 수정이 많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추진할 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제 도하고 사전 네.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갖추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네. 5년치의 계획들이 뭐 연차별로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아예 그 여건 변화해서 계획들이 수정돼서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거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8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우리 실향민 문화 육성 사업 관련돼서 우리 실향민 축제가 지금 몇 년째죠? 7년 벌써 올해 하면 7년, 이제 7년째. 7년 7번째. 7번째입니까?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가 축소가 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축제에 대한 이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은 과연 확장을 해왔나. 전국 유일한 실향민 축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될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정에 한번 예. 검토를 해보시고 예. 첫 번째로는 우리 속초가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서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좋다. 예. 물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상당히 정체가 돼 있지만은 또 남북 관계가 또 언제 개선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만일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북측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민간 교류입니다. 민간 교류. 네. 민간 교류에 대한 어떤 모티브, 동기부여를 찾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북 실향민 축제 육성 사업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향민 축제 때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단체를 초청한다든가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에 대한 남북 교류에 대한 거점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그 확장성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향민 집성촌이 우리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뭐 부산이라든지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실향민 축제와 관련해서 이북 오도민회와 이제 밀접한 이제 관계를 통해서 행사를 준비해 나가지만은 그런 어떤 실향민 집성촌들이 구성되어 있는 도시와도 한번 연대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확장성에 대한 확장성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올해 다시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5차째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그죠? 1차, 2차, 3차, 4차가 벌써 끝났어요. 그죠? 네. 저희가 되면 저희가 전국에 지금 법정하면 한 5차. 70개 도시가 이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본 결과로는 이 전국에 한 6, 70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 몇몇 용역업체들이 이걸 다 맡아요. 다 맡아가지고 기본 틀 안에 그냥 그 도시 이름이나 몇 개 바꿔놓고 도시의 큰 브랜드 정도만 바꿔놓는 식의 용역 결과를 갖고 오더라 이거죠. 타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6월달 이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용역사를 결정을 한다든지 설사 또 수많은 도시의 법정 문화도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갖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거는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속초시의 법정문화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선정이 돼도 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그 기반을 그 용역교육을 수립하는 문화 단체들이 전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단체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계속 이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지난 한 2년간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든 계획서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우리 시 실정에는 좀 맞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안 쓰고 1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동계 전지훈련, 하계 전지훈련과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계 전지훈련, 하계 전지훈련 유치팀들을 보니까 시에서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가 연결이 돼갖고 오시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많이 그러니까 큰 특정 좀- 종목 지도자들이 네.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데, 일단 그분들에 대한 공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는 해줘야 되고요.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 팀들에 대한 유치보상금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 얘기하려면 좀 길게 나가서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유치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유치 전지훈련 온 팀은 우리가 속초에 와서 뭐 어디에 와서 대접을 받는 거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계속 그런 관계들이 이어져 나감으로써 동계든 하계든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유치보상금제라든지 지원 정책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시고요. 네. 우선 그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신청과 그리고 확정 정말 부서에서 정말 큰일 해주셨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시작될 텐데,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속초시에서 장애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주로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 의견만 수렴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목소리도 맞는 목소리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많이 하셔서 기존의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 외에 예를 들자면은 부모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청해학교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연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충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관련돼서 좀 우리 과장님과 좀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우리 체육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실내외에 여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은 어르신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그쪽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다른 위원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국가가 이제 재정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노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국가 재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오래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 가지고 네,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할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이제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나 모임 이런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뭐 예산 대비 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도 필요 없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축한 지 오래된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우리 지역, 우리 이 아파트 단지에도 체육시설을 좀 설치해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동네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 얘기했듯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만약 그런 건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 지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마을 단위나 아니면 주거 밀집 지역이 있고 그 주변 지역에 시유지가 좀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받아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은 좀 이렇게 결을 좀 달리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고민이죠. 듭니다. 그러니까 예, 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고민스럽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또 건축가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과장님 말씀 제가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은 예. 그럼 과연 건축가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동네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네.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건축가에 문의를 하고 지원 조례나 시행 규칙을 보면은 이 조례하고 규칙에는 동네 체육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아파트에 체육시설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만 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서 간에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은 부서 간에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건축가의 문의하는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라 그러고 또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건축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 부서가 전혀 이거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에는 동의를 하면서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또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아직까지 우리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해 사례 하나 보면 이제 저희가 단지 내에는 이제 저희가 설치는 하진 않지만 단지 부근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례는 그것도 좋은 있거든요. 방법이죠. 예. 그런 예.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에 또 그런 곳이 한 교통문제가 있어야 3곳 되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제 단지 내 부분은 약간 좀 정책적이나 아니면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예.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도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문화체육과의 안내대로 건축과에 가시게끔 했더니 또 건축과에서는 또 그 어르신들이 또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시면서
실망하셨던 민원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적극적으로 좀 처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또 이제 중도문에 이제 축구장, 야구장 한 면이 또 생겨지고 또 그다음에 구 서락 수련원 자리에도 이제 체육시설들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할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그 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협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한데 결국 만들어지고 나면은 또 동호인들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동호인분들에게 저는 부서에서 그래도 단체장님들하고 많은 말씀 나눴다 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원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그 적어도 각 클럽 회장님들도 같이 참여시키면 이제 처음에 우리 아까 장애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왕 만드는 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모두가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좀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강정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즘?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첫 질의는 우리 체육 동호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저도 그 과장님과 소통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행정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는 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그 현장 업무에 있어서 좀 질타할 부분은 좀 질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축구 동호인들과 관련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운동장 사용료 관련돼서? 지난해에 연세 FC 관련해서 한번 있어서 제가 축구협회장도 만나고 사무국하고 얘기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탄원서가 제 앞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동호인들께서 그 행정과 이 절차를 밟고 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또 이 절차적 정당성 또 확보를 위해서 바로 의회에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그 부서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기축구 동호인들이 정당 운동장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속초시는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실태 특히 그 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 사용료 산정에 대한 부적정하다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 감사 지적 사항 아닙니까? 위탁 시설과 관련돼서 그 감독 주체는 누군가요? 저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과 평가를 그러면 그 하거나, 우리 체육 단체라고 하면 네. 체육 단체에서 이제 시에서 그 일일이 다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체육 시설과 관련돼서는 이제 위탁 업무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동호인들 그 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도 있겠지만 동호인 체육도 활성화가 지금 많이 돼 있단 말이죠. 엘리트 체육도 속초시를 위해서 속초시를 그 전국에 알리는데 그 일조를 하고 있고 동호인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운동장 사용료와 관련돼서 동호인들이 똑같은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동호인들의 불만은 특정 그 체육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아니라 특정 그 단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형평성 있게 동호인들에게 그 잣대를 대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왜 동호인들에게는 이게 불합리한 걸 계속 그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이걸 좀 관리해 주십사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왜 답변이 없는 거죠? 지난해에 저희가 개선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예. 현재도 지금 그런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원서가 들어왔고요. 예. 이 탄원서는 제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네. 답변을 저한테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속초시에 있는 운동장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모두의 재산이죠. 예.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개인 시설을 클럽에게 특혜가 없도록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동호인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더 이상 그 시민들과 축구 동호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강화해달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탄원서에 담아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이 목소리를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것과 관련돼서 좀 과장님께서 그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현장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오전 9시에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동호인들이 그 축구 동호인들, 특히 이제 체육 동호인들과 관련돼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해당 단체에 지난해 공식적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네네. 사용료를 징수를 하도록 했고요. 네네. 감면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네. 받도록 해야 된다. 네네. 감면 사유가 지난해 있어서 네. 감면해 준 적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그 감면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료를 감면이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한다 그러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지금 되는 게 동호인들께서 맞다고 지금 봅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감면 사유가 안 되는데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는 건데 네. 공개가 안 된 상태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그 상당히 좀 그 현명하게 이 내용 자체도 보면요. 네. 일방적으로 동호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사유가 없으면 감면 사유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국민신문고에도 올렸고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건 좀 확인해 주시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예, 그리고 이 실제 탄원인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께서는 그 직접적으로 제가 전달을 그 동호인 그 대표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완은 좀 유지해 주십시오. 예. 이 개인 그 신상에 대해서는. 예, 예. 자, 우리 지금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사진을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립합창단과 관련돼서 많이 개선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또 많이 경청을 해주셔서 그 공간을 이 옆 공간을 트셨죠. 거기 이거는. 말고 네. 입구 들어오는 들어오는 입구 쪽 쪽에, 말이에요. 예. 저 이 사진에 없는 곳인데. 예, 예. 자, 시립합창단이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단원이. 예, 그다음에 또 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네. 처우 개선 네.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조례 네네. 개정 작업 중에 있으니까 네. 그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지금 뭐 또 이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부분을 또 정상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올 연말에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공연 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은 좀 격려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문화회관 밖을 나서면서 과장님께는 좀 쓴소리를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이 동호인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추어잖아요. 네. 동호인들 중에서도 정말 시립이라는 그 명칭 때문이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공연을 할 때 제가 그 순서를 했던 건 주가 시립합창단인데 게스트가 주가 됐단 말이에요. 게스트의 어떤 그 활약으로 인해서 시립합창단이 정말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공연 문화는 냉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연습 시간이 부족했고 연습 시간이 부족하면 공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 시간이 충분하게 연습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공연을 굳이 이렇게 당겨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갖추자는 얘기죠. 정말 그 준비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시립 합창단으로서의 면모를 좀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우리가 시립에서 주도해서 어떤 그 합창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연이라는 거 우리 일반 그 예술인들이 공연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곡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급조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자화자찬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이해 가시죠? 예. 네. 자, 두 번째는 그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문화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엑스포에 이제 그 공사 전에 우리 이제 무대 공사 전에 사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엑스포장이 일단 잔디구장으로 생기기 전, 생기고 난 후에 일단 모습은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수년 전부터 그 문화체육부서에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문화예술 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인천에 있는 청라에 있는 야외 음악당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이곳은 아파트 주변이 다 아파트입니다. 이 음악당에 보시면 시민들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우리 그 잔디운동장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에 퀄리티 있는 공연이 와도 한계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그 공연 문화를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문화도시 이제 공모를 이제 하실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야외 우리 문화예술을 그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무대가 좀 필요하다.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연경관도 그렇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같이 활용하자는 거죠. 운동하시든 우리 그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오시는 모든 시민들이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기 야외 음악당을 설치했을 때 네네. 뭐 청라도 지금 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다고 완전 하는데 밀집 지역이죠. 예, 네.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좀 합의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규모나 이런 걸 좀 고려를 여러 가지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가 지금 엑스포장이 적당한지는 네. 한번 세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엑스포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지금 그 엑스포의 타워도 다 강원도 소유 아닙니까? 예. 지금 유일하게 지금 속주시 소유의 그 좋은 공간이 있는데, 저 의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 추가 질의 없이 좀 마무리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위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스키 관련된 사무실이죠, 여기? 네. 경남호.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한 예로만 들겠습니다. 민간인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체육운동시설. 민간인 체육운동시설 그 발 지압 공간이 있는 곳을 절개를 하고 이렇게 굳이 위탁을 줘야 됩니까? 수상스키에 저희가 위탁 준 거는 없고요. 네네. 이 사무실은 지금 시 자산 아닌가요? 저 확인은 해봐야 시 자산인가요? 되는데 개인 그 네, 개인 시설을 해놓은 건가요? 수상스키 연맹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럼 싶은데 이- 확인해 이 보겠습니다. 곳이 네. 그러니까 이 곳이 개인 자산인가요? 시 소유인가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인가요? 네. 사유지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허가가 나온 거죠? 예전에는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아마 저 부지가 시유지였고 네네. 수상스키 연맹에서 아마 저 시설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 한 2, 3년 전에 네. 그 뒤에 토지 소유주하고 시하고 교환이 되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 부지가 계속 네네. 사유지로 아마 넘어가 있고 그렇게 지금 기억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된 허가 절차와 관련된 저한테 그 좀 자료를 좀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저한테 좀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호인들, 축구 동호인들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동호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형평성 있게 이 위탁 관리 그 주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네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관광 인프라로 함께 이제 체류형 체육 대회를 유치한다는 거는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신규 대회가 개최를 한다 해서 반갑습니다. 일단 시니어 파크 골프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한다는데 그 파크 골프장이 지금 우리 유탁으로 협회로 유탁을 줬죠. 예. 그런데 그 이제 회원제로만
들어간다고 일반인들은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일반인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네. 일반인들이 파크 골프를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희가 이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파크 골프장 그 사용료에 관한 이제 내용을 좀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해야 지금 된다고. 현재는 네. 회원이 아니면 네. 그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일반인들의 많은 네. 그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하고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승마 체험장에 영남호 화랑도 체험장에 이제 다 완성이 됐죠? 지금 건축만 되어 있고요. 아직 지금, 시설은 예. 아직 안 돼 있어요. 해빙이 지금 좀 토목 공사를 이제 추가로 해서 3월 말 정도 되면 다 완공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승마 체험이 이제 그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보급되는 행사가 있는데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마상협회 한민족 뭐 격구협회 뭐 있습니다. 족구협회라서 승마를 가르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례를 지금 뭐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네.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지역에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예,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예. 좀 키워 주시겠어요? 지난해에도 그 초중고 90% 이상을 다 우리 화랑도 체험장에서 네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네. LG 사람들도 와서 체류형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경기 효과가 될 수 있게끔 좀 네네.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 생활체육하고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있고요. 네. 이게 국가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제 운영하고 있죠. 네네. 근데 수당은 지금 시비가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 종류는 어떤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비, 급식비, 교통비하고 상여금 가족수당, 뭐 이런 것들이 명절 휴가비 예. 1호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근속 이제 수당이라는 거가 근속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1년차, 5년차, 10년차 그 수당이 다 그렇죠. 다르고 나갔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좀 방문을 했을 때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근속 수당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근속 수당이 있길래 예.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나가고 그분들이 있는 지도자들이 예. 강력하게 근속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근속 1년 수당- 차나 뭐 연차 없이 다 똑같이 밀적으로 받고 있다. 근속 수당제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나와 있는데 예. 이제 지도자들은 이제 강력하게 근속 수당을 요구를 해서 예.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지금 5년 여쭤보는 이상부터 거예요. 근속 수당이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5년 이상 들어가면 예.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예. 서류로 줄 수 있죠? 네네.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수당 종류는 근속 가산 수당이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방문했을 때는 지도자들이 근속 수당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상의해서 제가 여쭤보는 지금 겁니다. 나간 지가 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포 정수장 앞으로 이제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하시겠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물이 이제 건물에 이제 안전 점검을 다 받았죠. 건물이 15개가 있는데요. 네네. D등급이 1개, 네. 그다음에 C등급이 3개, B등급이 11개 이렇게 지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정비해서 쓸 수 있다는 공간이 예. 나오는군요. D등급 같은 경우 구조 보강을 하든지 허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약간의
보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어차피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돌이 민요 있죠. 돈돌이나 돈돌라리, 예. 돈돌라리, 사자놀이 예. 이런 것도 좀 보급형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일단 승계자가 지금 없어서 지금 난리죠. 그래서 거기서 일반 보급자도 좀 같이 사자놀이하고 도문농요는 이제 그 지정이 돼서 네. 계속 전승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승 활동을 하지만 예. 또 일반인들도 이렇게 예. 보급형으로 나가면 네. 좀 더 속초의 사자놀이가 네. 문화재다 이런 거를 네. 높이하면 같이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수생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돈돌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저희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3년 차 동안에 음. 그런 이제 전수생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돈돌라리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또 시비로 예산을 또 별도 편성을 해서 네. 전수생 육성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승자들이 전승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이제 자꾸 발굴을 해야 돼요.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죠. 예. 그게 문제죠. 예. 문화재 그런 지원을 계승이-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아무튼 생활체육 내지 어르신 체육은 보건 정책에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움직여야지 병을 또 생기지 않고 보건 의료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어르신 체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국가 사업이지만 또 많이 배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이네요. 예. 먼저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가 이게 이제 문화체육과 하다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 도시에 저희 시 행정이 계획하지 않은 조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그 대형 건축물들 미술 건축과 작품, 함께 네. 이제 의무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조형물들의 상황이 사실은 너무 막 들어오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 저 조형물 도대체 무슨 의미고 이렇게 품격도 없고 왜 저런 것들이 저렇게 지금 서 있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도 들어와야 될 지금 상황의 대형 건축물들이 2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가장 싼 상황, 뭐 이렇게 정말 볼만하다라고 정말 공을 들여서 저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뭐 하나 좀 속초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아마 이런 시민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업무 맡으면서 그걸 아직 보지를 못해서 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그 조형물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건축물 그냥 그쪽에서 설치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만 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좀 잘 알아보시고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정과 요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2, 3년 안에 조형물은 엄청 들어오는데 그 전체적인 속초시의 우리가 그림을 그려져 보면 어울리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 좀 걱정스러워서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제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야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 좀 새로운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동해시의 작년 말에 그 연필 박물관이 건립돼서 들어왔어요.
그 대표가 속초 출신이라는 이야기, 참 또 뭐 이제 지연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디자인 쪽으로 전 세계를 들면서 계속해서 연필을 수집해오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 이제 동해시가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동해시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그쪽에 이제 들어와서 상당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 모든 문화적인 상황들이 저희 지역에서 누리기 좀 어려울 정도의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속초시가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 뭐 기타 등등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 그러니까 속초에 와서 살고 있는 주민부터 속초에 어떤 문화를 느끼고 있는가? 실향민 문화? 문화적으로 소양을 키우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관광도시라 하면서도. 그 제안을 좀 드리려래요. 그 캘리그래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강병인 씨라고, 이분도 속초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초 출신의 멋진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이분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참이슬 쓰신 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화 작품이나 드라마의 그 제목들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귀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미술관 하나 제대로 없는 도시죠. 예. 그 조형물 공원들도 좀 소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접촉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그 저희는 첫 번째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 강병인 선생이든 누구든 다 좋습니다. 속초를 우리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우리가 글씨 하나 정도는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나콘도 그 사거리에 이제 속초 해가지고 써 있는데 얼마나 우리 조형물로 세웠잖아요. 그 글씨체와 이런 부분들이 왜 저기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한번 글씨도 좀 받아서 우리 속초만의 어떤 브랜드화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먼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저희 그 실향민 문화축제에 대한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전년에는 저희가 학술대회를 해서 또 좋았습니다. 예, 속초의 그 실향 문화에 대한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속초 안이 아니라 밖에서 저렇게들 우리 속초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귀한 시간 가졌죠.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영상 공모전 같은 걸 해보시면 어떨까? 영상 공모전. 네, 네. 실향을 주제로 하니까 요즘은 전국에 그 영상학과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부산 영화제, 뭐 부채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전주 영화제 이런 데. 근데 보니까 다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장애인 영화제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출품된 작품들이 이미 졸업 작품, 기타 등등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평화와 실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공모를 해서 쭉 대학이나 이런 상황들에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교육 사업이나 이런 우리 기회에서 감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영상가 뭐 같지는 않지만 네. 어떤 이북의 그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고향을 방문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요즘 신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네, 있는 네, 방안들을 좀 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이제 네. 조금 지켜보시면 아마 그렇죠. 아실 수 있을 건데. 네.
요즘 그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네. 아마 그러면 거기에 일단 들어가는 순간 네. 뭐 엄청난 감동들이 또 쏟아지겠죠. 네.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5분짜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좀 공모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돈돌라리랑 속초 사자놀이에 대한 제안을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멋진 상황이고 돈돌라리는 2018년에 그 한민족 여성대회 전국 사업이 저희 이제 롯데 호텔에서 이어졌을 때 그 돈돌라리 공연이 엄청나게 그 모든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아주 끌어올리고 정말 멋진 박수들을 많이 받았던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민날 행사라든가 시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를 우리가 계속 키워줘야지 되는데 보면 시민날에 이상한 디지털 갖다가 뭐 빵빵 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우리 것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작품조차도 우리가 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시민들에게부터 일단 왜 정선 가면 정선하리라 우리 거지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정착될 수 있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뭐 이북의 무형유산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그쪽의 유산이 좀 이제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속초에서 정착한 네. 그런 그 의미를 좀 속초 돈돌라리로 새로 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올해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요. 앞으로 뭐 그 전통문화예술단체인 우리 신천무용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의 뒷받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그때 처음으로 공연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벅찼었거든요. 자랑스러웠고 아마 이런 부분들 시민들 모든 분들이 함께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이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입주할 예정. 예. 이죠. 얼마 위탁을 받으면 그 네. 체육회가 아마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프로 선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 프로가 아니죠. 네? 장애인 체육회 그 뭐 보치아나 이런 선수들 계속 훈련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장애인 체육회가 입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식당 이런 상황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체육회 분들이 나와서 옆에 식당에서 점심에 그 중식 제공들을 서로 하면서 이제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근데 체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옮겨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잘 좀 그 계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 안에 그런 부분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취사시설 기준까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편의 공간들은 네. 저희가 만들 건데 취사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한 여러 선수 이분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체제가 좋은 시설로 옮겨갔을 때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운영상의 어떤 변화를 좀 가져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번 가자임하고 기자님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네. 네, 저희가 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네, 특히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그 건축 설계에서 그렇죠. 기본 계획서부터 설계 준공까지 네,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님. 네,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동? 네, 예,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그 축구 보조구장 있죠. 예. 축구 보조구장에 벤치에
햇빛 가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동호인들의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지난해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보조구장 개선에 대해서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 우리 축구협회하고 네네.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는지 네네. 그걸 의견 나눠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좀 모니터링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예. 네, 협회도 협회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